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한 사회 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혹은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사회 용어는 인포데믹입니다. 여러분은 인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용어가 낯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인포데믹이라는 용어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정보 전염병이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려워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포데믹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각종 언론이나 뉴스에서 인포데믹의 혼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죠. 대중들은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이라며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만큼 우리 학우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포데믹과 관련해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포모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한다기보다 근거 없이 습득하고 옮기기 바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옮겨다니는 정보들은 왜곡되고 부풀려져 인포데믹이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중 메시지를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고 미디어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신빙성 있는 근거로 포모 증후군이 있어요. 여기서 포모는 고립공포감이라는 뜻이며 포모 증후군은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뜻하는데요.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이나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공포감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질병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해요. 대중들은 자신이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양 말하고 그런 부정확한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면 그게 바로 인포데믹인 셈이죠. 인포데믹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아주 재미있는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유래에 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좀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인포데믹의 유래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인포데믹은 1949년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일어난 일이 배경이 되었다고 해요. 한 라디오 채널에서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화성인들이 침공해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속보 형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라마에서는 장관 역을 맡은 배우가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당부하는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본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청취하던 수천 명의 키토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를 뛰쳐나왔고 착각한 군중들은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송국은 정정 방송을 했지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군중들은 격분하여 방송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릇된 정보 확산이 큰 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 유래를 살펴보니 정보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의 인포데믹이라는 용어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유래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짜뉴스들이 퍼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혼란이 야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매일 마스크 100만 장씩을 생산해 비축하고 있다는 루머와 총선 연기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방치하고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감염자 수치를 조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매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했지만 미디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몇몇 대중들은 이미 가짜뉴스를 신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공황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나라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위험성이며 가짜뉴스로 인한 인포데믹의 위험성입니다. 일부에선 인포데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이제 용어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코의 안티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2017년에 발매한 지코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2부에선 1부에서 알아본 인포데믹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래 안티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노래 안티는 가수 지코 스스로가 가상의 극성 안티팬이 된 것처럼 설정해 스스로에게 악담을 쏟아내는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이 곡의 가사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받는 많은 잣대와 평가들, 대중들의 관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나 악플에 시달리곤 하죠. 그런 악성 정보들이 미디어나 인터넷, 이 노래 속 표현을 빌리면 텔레비전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알아본 인포데믹과 딱 어울리는 노래죠. 하지만 지코는 직접적으로 악플이나 상처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해석은 대중이나 음악평론가들이 곡 정보나 가사를 통해 유추한 것이죠. 이런 해석들이 빠르게 퍼져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면 어쩌면 이 또한 인포데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안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코의 안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래 안티는 지코가 직접 작사한 노래라고 해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안티의 입장에서 쓴 가사이고 가사 중 해석은 내 몫이고 사상 또한 내가 정해나 100번의 선행은 모래 위, 한 번의 과오는 바위에 다 새길 거야 라는 부분은 많은 악플러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가사를 쓰는 작사가인 것 같네요. 또 지코는 가수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랩은 래퍼 중에서도 최상급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등장하기도 하는 지코는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 랩까지 잘하니 내는 곡마다 히트를 칠만 하죠. 또한 뮤직비디오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한 여성이 어딘가에 묶여있고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는 마녀사냥을 뜻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마녀사냥은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지코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뮤직비디오에 드러내 무분별한 루머 확산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안티 뮤직비디오에는 이를 제외하고도 죽음이나 돈, 여자 등을 등장시켜 많은 얘기를 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보시면서 뮤직비디오에 담긴 이야기들을 유추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피처링을 맡은 G소울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섬세하고 맑은 음색이지만 소울풀한 노래 방식 덕분에 어딘가 음산한 곡의 분위기를 더했어요. G소울은 2019년도에 골든으로 활동명을 바꾸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황금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G소울이라고 불러서 2021년 활동명 변경을 번복했다는 재미있는 사연도 있습니다. 방금 함께 듣고 온 노래는 지코의 아티스트였습니다. 이 노래는 앨범 텔레비전의 2번 트랙으로 같은 앨범의 3번 트랙 안티와 함께 나온 노래입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안티와 아티스트,
이 두 곡을 투 타이틀로 선정해 상반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데 욕설 하나 담지 않고 시종일관 차분한 랩톤을 유지하는 것이 이 노래의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노래나 뮤직비디오 등에 많은 은유적인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자칫 난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끄는 능력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은 역시 지코답다라고 말하기도, 악플러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기도 하며 일관되게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지소울의 피처링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는 대중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R&B 스타일의 노래 방식이 곡 특유의 세련된 힙함과 잘 어울린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평론가와 대중들의 평가까지 살펴본 오늘의 2부를 마치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회용어와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인포데믹이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나요? 오늘은 인포데믹과 관련한 지코의 안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지만 영화 컨테이전도 인포데믹을 극명하게 드러낸 문화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10년 전에 예견했다며 차트 역주행을 했던 영화인데요. 원인 모를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늘어가는 증상자들과 음모론, 인포데믹으로 망가져가는 세계를 잘 보여준 영화이니 오늘 방송으로 인포데믹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 번쯤 봐도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이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 혼란이나 부작용이 생긴 상황에서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됐나요?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정보를 옮겨야 한다는 교훈을 가져다준 사회 용어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요약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안티는 공인으로서 가지는 최악의 인포데믹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노래이다 라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짧은 예문을 만들어 보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용어를 접해보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나눈 사회 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드릴 더 유용한 용어와 더 재미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제작 연출의 이매영, 기술의 도은서, 그리고 진행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